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미 증시가 다우가 한 3.5%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 다우지수 보시면 어제 바이든 후보가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길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해서 의외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밤에는 또 한 3.5% 정도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이유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은 그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그러니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가고 번지는 이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WHO에서는 팬데믹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행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은 중국은 진정이 됐고 일본도 그럭저럭 통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신천지 교인들만 검사가 다 끝나면 조금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그 예상입니다.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좀 줄어들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근거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가 대구가 뿌리인 것 같아요. 그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상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찾아내는 과정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검사 진단 능력으로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검사 능력으로 지금 막 찾아내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 그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는 일반 시민들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신천지 교인들,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은 아주 많은 숫자가 확률적으로 그 확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근데 그 검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하는 숫자에 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물론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병원 같은 데서 확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이 부분은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응을 다 해봤기 때문에 병원을 재빨리 코호트 격리를 시키면서 환자들하고 의사들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피시키는 이런 쪽에 그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으로 봤을 때 대구처럼 또 저렇게 대단위로 확산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이렇게 가면 이쪽은 좀 정리가 되는데 현재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미증시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작용하겠느냐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미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한 1.3%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미증시가 그렇게 빠지고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3 정도로 장중에 빠지고 있으면 코스닥 증시가 급락하는 공포감에서 급락하는 상황이 나올 만도 한데 국내 증시 보시면 저는 코스닥으로 주로 이제 보거든요. 많이 안 빠지고 방어를 했다는 거죠. 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빠졌는데 들어올리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한번 흘러내리긴 했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하고 일본 증시가 한 3% 빠지니까 흘러내리긴 했는데 이걸 끝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국내 증시는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그림 그려갖고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를 크게 네 파트로 나누면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슈퍼개미, 그 다음 일반개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이 56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근데 이 물량을 일반 개미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미들이
그 받았다기보다는 슈퍼개미 왕개미들이 그러니까 돈을 몇백억씩 굴릴 수 있는 큰 손들이 이걸 전부 다 받아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 기관이 매도 치니까 공포감으로 해서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서 급락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그 던지는 물량을 그 큰 손들이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팔던 사람이 지친다는 거죠. 더 던지려고 해도 물량이 이제 그 우량주 진짜 아끼는 것까지 다 던지는 못 하거든요. 그냥 그 조금만 던져가지고 겁줘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밑에 뚝 떨어지면 여기서 받아갖고 그 밑에서 주워갖고 먹으려고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확 던지는 거지. 이걸 받아 올려버리면 더 이상 팔 게 없다는 얘기죠. 다 팔아버리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자꾸 받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팔고 있던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없어서 급 반등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는 전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들어 올리는 쪽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것도 그 부분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적으로 제가 보이긴 하는데 오늘 밤에 미국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뭐 몇천 명이 나오거나 몇백 명이 나오거나 하고 우리나라가 내일 또 한 1000명 단위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포지션을 퍼뜩 바꿔야죠. 그 잽싸게 바꿔갖고 하방 쪽으로 딱 잡아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받아내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내일은 들어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 5일선 터치를 하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큰 악재만 없다면 확진자가 좀 줄어들기만 한다면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매매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 한국알코올을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한국알코올을 올인했었죠. 한국알코올 600만원 600 몇십만원 되는 그 680만원치를 전부 한국알코올을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넘어왔는데 맞죠? 그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아주 큰 뉴스가 나왔죠. 빅뉴스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친서를 보내고 그 친서에 대한 답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답장을 보낸 게 어제였던 것 같아요. 3월 5일 날 답장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보낸 친서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고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겠죠. 대통령끼리 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아쉬운 소리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들은 표현하면 좀 결례니까 하지 않고 그냥 큰 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서 그 신종 코로나의 대응을 잘할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도 염려된다. 그래서 남한 국민들이 단결해서 신종 코로나를 잘 막아낼 것으로 믿는다는 이런 뉘앙스에 아주 격려하면서 축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 친서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죠. 이때는 김여정 직함을 잊어버렸는데 김여정 씨가 그 청와대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적인 그 멘트가 날렸죠.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 시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그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러니까 뭐 여튼 그 상당히 비난적인 평소에 말 안 하던 김여정 씨가 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웃긴다는 식으로 비난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게 완전히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서 갖고 친서가 날라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에서 뭔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고 봅니다. 근데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좀 꿀리죠. 이때까지 큰소리 빵빵 쳐놓고 남한하고 말 안 한다 해놓고 갑자기 친서 보내려면 좀 우리 경상도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기 전에 먼저 큰소리 뻥함 치는 거죠. 김여정 씨가 거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남북 관계 잘 되면 스타로 떨 수 있는 사람인데 김여정 씨가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게 뭐 외무성 담아나 이런 걸로 하면은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김현정 씨가 그렇게 날리기 때문에 친서를 딱 받고 나면 아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김현정 씨가 멘트 날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남한에 큰소리 뻥친다 이걸 과시하면서 친서를 살짝 보낸 거죠. 왜 보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이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신종 코로나가 북한에도 확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 안기부 아니고 뭐죠? 국정원에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 북한에서도 상당 부분 신종 코로나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국정원 정보망으로 딱 봤을 때 북한에서 저 북쪽 지방에 격리하는 대규모 격리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을 격리시키는 이런 동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퍼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퍼졌을 것이라고 대체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외교관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진단 키트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려갖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었겠죠. 중국이 지금 진단 키트가 자기도 모자라는데 북한에 지원할 능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뭔가 기침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침하는 감기 걸린 사람하고 신종 코로나 걸린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침한다고 다 가둬버릴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신종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친서를 보내서 그것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어떤 남한에서 잘 막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식의 이제 멘트가 나온 걸로 봐서 그와 연관된 그 내용들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그 기념사에서 남북 공동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친서를 보내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럼 친서를 받고 나서 남북 경협주가 폭등할 건데 어디로 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존에는 남북 경협하게 되면 그 바로 손이 가죠. 푸른 기술 남북철도, 그 다음 뭐 한창,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개성공단,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식의 그 다라락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제 시간외에서 푸른 기술이 한 8% 정도까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난리치고 있는데 남북 철도를 논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갈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했던 게 일단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시젠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가장 대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 랩지노믹스 이것도 진단키트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강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PCL 이것도 진단키트하고 관련되는 어떤 뉴스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알코올을 제가 올인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었죠. 그리고 너무 높이 떠버리는 건 참 들어가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몇 프로 올라갔던데 잡았었으면 하는 후회가 되긴 하는데 이 종목이 공매도가 너무 누르기 때문에 혹시나 또 공매도가 누를까 싶어서 좀 기다려보자 이랬는데 상한가까지 올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놓쳐버렸고 그 다음 이제 진단키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환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치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죠. 아까 그 뉴스에서 어떤 해설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세계 195개국 중에 예방 어떤 이런 능력이 북한이 193위랍니다.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면 거의 무방비 상태란 얘기죠. 격리시켜서 그냥 그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격리시켜서 환자들이 그대로 그 죽도록 격리시키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진단키트로 만약 환자를 찾아낸다면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치료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그 소독약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알코올을 좋게 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필요로 한 게 뭐냐고 생각해 봤을 때
병원의 방호복이라든가 어떤 의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KM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 정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친서와 관련되는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진단키트 관련한 테마가 가장 앞서갈 거고, 그 다음에 병원 관련해서 소독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호복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어떤 이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같은 휴지 관련주, 휴지 물티슈 이런 쪽이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테마로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테마는 신종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일 때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세가 멈춰지면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KM 같은 종목 보시면 계속 밀려버리죠. 눌러버리는데 오늘은 들어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진짜 강하게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제는 신종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북한에 확산되고 있다면 북한 지원, 남북 공동 방역 이쪽으로 해서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우량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해외 증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한국 알콜 600만원 올인하고 그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한국 알콜 아침에 약간 뜰 때, 참 참고로 그 제가 오늘 그 물건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10시 반에 나갔다가 1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1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때쯤 나갔고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다가 밀리길래 요 상태에서 지수가 빠질 걸 예상하고 포지션 잡아놓고 나갔고요. 갔다 와서 이제 1시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충 요때쯤 들어왔습니다. 요때쯤 들어가고 이제 뒷부분 봤는데, 그래서 중간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급락한 걸로 봐서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에 강하다가 쭉 밀리면서 같이 따라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들어올리면서 끝나는 이런 현상이었는데요. 이 들어올리는 게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큰 손들이 받아서 쳐올리면서 들어올린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매매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알콜이 아침에 약간 떴죠. 약간 밀어 올리길래 일단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요. 몰빵돼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익 실현을 먼저 했습니다. 12,050원이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100만원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 했던 것이 이제 KM을 매수하기 시작했죠. KM을 매수를 했습니다. KM 매수를 1950원요. 1950원이니까 대충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소독약 다음에는 병원 방호복이다. 진단키트는 이미 시즌이 너무 떠버려 가지고 포기를 하고요. 그래서 KM을 여기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 KM이 올라가면 웰크론도 올라갈 것이다 싶어서 웰크론도 7,930원에 7,930원에 요때쯤이겠네요. 7,93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고, 그 다음에 그 지수가 빠질 것 같아서 엘컴텍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KM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KM을 11,000원에 1950원에 잡고 나서 11,000원에 200만원치 더 샀죠. 그래서 KM을 300만원치 사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제 와장창하고 이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뒤에 가서 물량을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KM을 어디서 이익 실현했냐면 13,200원 여기쯤에서 거의 여기쯤에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길래 이제는 이제
이 정도 먹으면 됐다. 오늘 먹을 막 충분하게 먹었다 싶어서 KM 다 정리하고 그다음 한국 알코올도 다 정리하고 모든 걸 싹 다 정리해갖고 이익 실현을 싹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다 정리를 하고 이익 실현 해놓고 그다음 장 끝날 때 최종적으로 추가로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매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다음 주를 생각해서 어떤 종목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잡은 종목이 일단 어버버 반도체를 잡았습니다. 어버버 반도체를 8,730원에 잡았습니다. 여기쯤에서 잡은 것 같으네요. 그게 끝나기 전에 잡았고요. 그 다음 바른손 ENA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왜 잡았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만약에 지수가 반등한다면 오늘은 코스닥이 밀리니까 같이 이제 따라서 밀린 거고요. 만약 코스닥이 반등한다면 얘도 올라갈 것 같다 싶어서 그동안 잡고 싶었던 종목이니까 바른손 ENA를 100만원치 잡고 그 다음에 마감 호가 때 KM 200만원치 잡고 KM은 아무래도 가장 남북 방역 대장주격이라서 CJN이 대장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진단키트는 놓쳤으니까 KM이 가장 대장격이라서 200만원 잡고 그 다음 한국알콜 한 150만원 정도 잡고 이 한국알콜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아직까지 이 누르는 세력이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누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르는 근거는 있죠. 만약에 국내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신종 코로나가 진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누르는데 제가 봤을 때 남북 북한 지원만 같은 이런 뉴스가 나와버린다면 KM이 급등하면서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국알코올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남북 경협주인 푸른기술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면 이 어떤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난다면 다시 남북 철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최초의 남북경협주의 대장인 푸른기술 잡았고요. 그 다음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코리아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코리아나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KM, 한국알콜, 푸른기술, 바른손 ENA, 코리아나, 어버버 반도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하락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반등 쪽으로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밀리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했다가 다시 들어올리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엑셈도 같이 봤는데 엑셈 같은 종목은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뭔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바로 들어올리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해 보이고 네페스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런 장에서 지금 밀어 올린다는 건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너무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약간만 좀 내려온다면 잡고 싶은데 오늘도 잡으려고 거의 생각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마감을 했고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확산세가 더 이어진다면 그게 또 다른 내관이 돼 가지고 세계 증시를 끌어내리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중국이 진정되고 있다는 그 부분하고 우리나라도 좀 진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멈춰진다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반등할 때 올라가지 싶은 종목 쪽으로 포지션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아주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푸른기술하고 KM하고 한국알콜 이런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끝내고요.
잔고가 761만원입니다. 한때 100만원까지 찍었었는데 그때 잽싸게 팔았어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왼쪽 어깨 지나고 머리쯤 갔을 때 수익이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쯤에서 요때 이때까지 경험상 요 정도 올라오면 거의 한계치다. 제가 하루에 버는 수익이 거의 100만원치가 거의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치 왔으니까 요때 팔아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한 8, 90% 됐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아서, 손이 느려서. 그래서 갈등하는 순간에 머리를 지나서 오른쪽 어깨로 톡 떨어지는 바람에, 어깨에서 정리하는 바람에 일단 81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81만원이고요. 이제 인출하고도 76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인출했는 돈을 다시 넣을 필요가 없이, 오늘 그 아침에 그 KM 사고 싶어서 인출했는 돈 다시 다 집어넣어갖고 400만 인출했는 거 집어넣어갖고 KM에다가 한번 집어넣을까 생각했는데, 물건 하러 나가는 날이라서 제가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조금씩 관리해서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61만원이 됐고요. 이걸 끝까지 여세를 몰아서 10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1000만원 투자금에 현재 1437만원이 됐습니다. 수익이 한 44% 정도 됐고요. 계속 이제 수익이 나면 또 1000만원 넘어가면 또 인출을 해서 원금을 먼저 다 빼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단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가능하면 정리를 하시고 나서 주말 동안은 음악 감상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 몰입되어 있는, 지금 상당히 긴장해서 몰입되어 있죠.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급박하게 움직일 때는 긴장을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갑자기 막 쫙 올라갔다가 쫙 밀렸다 이러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긴장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중독되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도박, 주식은 도박이기 때문에요. 중독되지 않도록 음악을 들으면서 빨리 빠져나왔다가 월요일 날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